안녕하세요. 참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말해야 입만 아픈 상황인데요. 먼저 저는 TQQQ를 손절하였습니다. 제가 손절한 시점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왜 하게 되었는지도 데이터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매도한 저의 TQQQ 운영 계좌인데요. 바로 10월 3일 이 시점에서 본인의 결정에 따라 전량 손절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때쯤 손절에 대해 언급해서 영상을 올리고 싶기도 했지만 유튜브 영상 만들 시간도 시간이고 뭔가 손절을 조장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좀 지나고 나서 올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한 달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사실 손절 이후에 심리적으로 어떨까 스스로 체크해 보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 이후 조금 오르면 포모가 오는 건 아니어도 배는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량 매도 후 주가가 더 떨어진 상황이죠. 10월 3일 전량 매도한 수량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303주입니다. 평단 58.94에서 19.58이 되며 마이너스 67%가량의 수익률로 약 2,500만원의 돈은 900만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저는 손절 라인을 정해놓은 매매법을 통해 TQQQ를 운영하고 있고 최종 단계에서 두 가지의 매매법에서 두 번째의 매매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기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첫 번째 방법의 누적 수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매매법으로 택한 이유는 먼저 백테스트 진행 시 손절해야 할 구간이 없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포함했음에도 이렇게 투자했다면 비켜갈 수 있었기에 항상 큰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저에게는 제격이었습니다. 다음 이유는 자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참 육아휴직 중이던 2021년에 백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모아놓은 자산으로 파이어족이 되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늘리는 데에는 불리한 방법이라도 매년 근로소득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백테스트를 통한 다른 매매법보다도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35년 동안 절대 손절이 필요 없고 1986년에서 2021년까지 2001년, 2002년 단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 이유로 두 번째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 11월 지금 이런 백테스트를 결과를 보여준 매매법으로 진행했음에도 왜 올해 10월에 손절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표에서 다시 보면 닷컴 버블 붕괴의 2000년에서 2002년 구간에서 시장 수익률은 3년간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8, 86%로 최악의 주가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제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2000년도에 수익을 실현시키고 2년간은 시장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TQQQ 기준으로 보기 위해 나스닥 100을 3배로 환산한 엑셀 데이터의 차트입니다. 제가 중요 지표로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도 같이 나타내 주었고요. 범내의 총 자산이 보유 수익과 연관된 선인데 출렁이는 부분으로 봐서 4월 초쯤부터 매수되고 6월에 매도하여 수익 실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면 2000년 3월 30일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5월 24일에 매수 완료하고 6월 21일에 17%의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즉 EMA와 RSI 지표를 활용하여 위기의 기간에도 단기 저점을 잡고 낮은 목표 수익률 덕분에 금방 빠져나온 것이죠. 물론 이 짧은 과정에서도 마이너스 46%의 보유 수익률을 찍습니다. 다시 환산 차트를 보면 주가가 119에서 251달러가 되며 저점에서 단기 고점까지 110%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회 분할 매수하면서 충분히 탈출 기회를 갖는 것이죠. 깊은 하락 전에요. 이후 주가는 환산 기준 0.3달러까지 폭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도 깊은 하락 전에 19%로 수익 실현하고 유사한 모습으로 1월에 매수 시작하여 19%의 수익률로 5월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실현까지 약 5개월 정도 걸린 것이죠. 그럼 이번 2022년 하락장은 어떨까요?
2022년 1월이 최고점 수준으로 그때부터 줄곧 하락하여 11월 지금 마이너스 80% 가까운 시장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 닷컴 버블 붕괴와 리먼 하락장도 매매법으로 진행하면 폭락 전에 충분히 빠져나올 타이밍을 잡고 깊은 하락은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번 사이클에서 손절을 했기에 저에게는 현재가 두 하락장 못지않은 장, 아니면 더욱 힘든 장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역사적인 두 하락장만큼 무조건 폭락할 전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폭락에서도 손절이 필요 없던 매매법인데, 테스트에서 볼 수 없던 큰 마이너스 보유 수익률을 가질 경우 특이 케이스로 정의하고 손절의 시나리오로 진행하겠다고 저의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매법 영상 1편과 같이 손절하면서 재매수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어도 충분히 만회한 후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고요. 그럼 제가 두 번의 큰 하락장을 백테스트 구간으로 넣었음에도 손절이 없었는데 간과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미래의 또 다른 형태의 큰 하락에서도 15%의 목표 수익을 잡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좀 쉽게 받아들인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TQQQ를 실제 매도한 제 매매 일지로 차트를 구현해 보면 위와 같고, 당연히 실제 TQQQ 차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명 큰 하락으로 이어지기 전에 수익 실현할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표시한 저기 빨간 원 이 부분인데요. 특정일 장고의 날짜로 확인해 보면 22년 3월 29일이고 수익률은 6.2%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하락 속에서도 제 목표 수익률은 14.5%로 정해놓은 상태였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기에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엑셀의 제 매매 일지를 봐도 6.16%의 동일한 수익률로 잘 추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그때가 지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때가 수익 실현할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하고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주가 39.9달러에서 62.6달러까지 57%가량 상승하였고, 매수를 1월부터 시작하여 20회를 완료하고 수익 실현했다면 3개월이 소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큰 폭락장을 백테스트하면서 충분히 손절 없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두 번으로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틀에서 참고를 해야 했는데 너무 세부적인 상황으로 미래에 대한 가설을 세운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느끼고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방향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먹고 하락장은 피하자는 것. 시장에 역행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포지션을 가져가자입니다. 기존에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항상 수익을 얻는 것에 치중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는 미뤄두더라도 자산 상승에 더 초점을 두고 상승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입니다. 더 지난 미래에 지금이 저점으로 반등된다면 잘 버티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새로 진행하는 백테스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던 지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추세에 충실한 방향으로 바꿔서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진입하는 시점은 역시나 정배열로 가려는 TQQQ 차트의 길목일 것 같고요. 손절도 하나의 대응이라는 원칙은 변함없고 이 부분은 유지할 예정입니다.